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9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8%, 거의 0.9%죠.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또 반대로 어제, 그 다음에 그제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매도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배당락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금을 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배당을 받기 위해 유입되었던 그 매수 세력들이 한 번에 쭉 빠지면서 좀 지수가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배당주 위주로 좀 하락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사실은 배당락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 어제도 사실 크게 들어온 것이 아마 배당금을 받기 위한 뭐 그런 유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밀리면서 하락을 마무리했는데요. 뭐 계속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이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뭐 지수를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올해 뭐 큰 상승 없이 장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하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1월 달에 또 새로운 장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경기 회복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FOMC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금리라든지 테이퍼링 계획을 이제 차곡차곡 내놓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기가 움츠렸다. 그러니까 움츠렸죠. 사실 움츠렸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었던 유동성 자금이 사실은 경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코로나가 풀렸을 때는 경기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뭐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대면 시스템들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리고 뭐 기업 실적들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또 가치주 혹은 실적주들이 또다시 성장성에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가가 뭐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요. 사실 뭐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계속 빠지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회복으로 인한 반등을 했다가 서서히 이제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투자자 수급은 사실 뭐 배당락에 의한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가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뭐 수급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일단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고점 패턴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떴는데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주가가 모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실적주들이 힘을 받았을 때, 특히 기술주들이 힘을 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코스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환율 바로 보겠습니다. 환율은 1.5원 정도 내렸고요. 환율도 계속 쐐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또다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선제적으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환율 자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환율을 같이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 추세 자체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1200원 중반대 정도, 중후반대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네,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거의 보합 정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채권 수익률도 이제 1.49%, 1.5%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또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중턱에서의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반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보았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장 네, 좋게 마무리하고 새해로 좋은 장으로 또 배웠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3,1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못했지만 어제 8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이제 좋지 않게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2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사실은 코오롱 플라스틱만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에게 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이 이제 급 브레이크가 밟혔다. 그래서 내부 감사 끝에 이제 이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다. 그래서 내부 감사 결과 차세대 수소차 핵심 기술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이제 수소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던 3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 성과와 연구 진척도가 당초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수소차에서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뭐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출력을 내는 장치죠. 근데 현대차 그룹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네, 연료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뭐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네, 이렇게 수소차가 2040년까지 620만 대가 보급이 되어야 되고 연료전지에 대한 이 용량이 15기가와트까지 네,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1200개, 그다음에 수소 가격이 3,000원 정도로 싸지는 수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싸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3세대 연료전지를 개발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세대보다 이제 연료전지보다 네, 부피를 30% 줄이고 출력과 내구성을 두세 배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제품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수소차에 대한 계획이 특히 제네시스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계획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악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수소 자동차는 이미 나왔습니다. 넥소라고 해가지고 네, 이미 출시가 되었는데 완전히 이제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제네시스가 또 이제 고급 브랜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출력도 나와야 되고 좀 네, 연비도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연료전지에 대한 부피라든지 그 출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단가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니까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과하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자동차 하나로 뭐 투자가 조금 사실 지연됐다라는 게 맞죠. 예, 그게 맞는데 그걸로 이제 조금 전체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지금 하도 이제 핫하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출력이 사실 수소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수소에 대한 장점은 여러분들, 자, 조금 번외 얘기지만 수소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료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기차도 연료가 거의 없는 거죠. 전자로 이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수소라는 것이 사실 뭐 고출력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이 수소와 이제 다른 가스를 혼용을 해가지고 그 증기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소 가스터빈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고출력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수소 연료전지 자체만으로 뭔가 극단적인 효율을 높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소 자체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사실 수소 테마에 속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기차 테마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차량 대전환기에 대해서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주를 이루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에 대한 그 수소 연료전지 하우징, 혹은 뭐 전기차의 배터리 하우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이제 좀 빠진다라고 해서 고long 플라스틱이 그렇게 뭐 급락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특히 POM 이쪽이 굉장히 지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어제 조금 내리고 뭐 더 내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전환을 위한 쌍바닥 정도로 형성을 하고 21선을 돌파하고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21선 다지면서 한 번 더 튕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좀 강한 종목이라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튕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 이 종목의 성장성이 조금 낮다면 이 정도 라인에서 뭐 횡보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오롱 플라스틱이 이런 식의 급등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한 절반 이상을 지금 반납한 상황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저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시장이 사실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부터 좀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에 대한 그 산업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핫하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수요,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차량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공급도 이제 늘려야겠죠. 그래서 뭐 증설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출은 내년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성장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고롱 플라스틱은 당연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수소에 대한 그런 약간의 악재가 있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꽤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JP 모간에서 많이 들어왔었죠. 사고 팔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가 마지막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뭐 저런 수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을 하면서 61선과 21선 갭을 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번 지켜보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한번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꾸준히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올라갈 때 보면은 거래량 한번 터지고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터지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타고 나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정도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적절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